네, 안녕하십니까. 모텍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또 촬영하는 것 같은데, 오늘 알아볼 주제는 그 드라이 펌프. 용어는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드라이 펌프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시스템이 이제 드라이 펌프라고 하고, 이쪽이 웻 펌프라고 해요. 근데 썸프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 오일팬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오일팬. 근데 이쪽 같은 경우 오일팬이 없어요. 없다라기보다는 오일팬으로 해수되는 오일이 바로 스캐빈저 펌프라 해서 이제 별도의 오일통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에요. 드라이 펌프는. 그래서 오일팬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오일 탱크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 이게 드라이 펌프고, 웻 펌프 같은 경우는 오일 펌프가 엔진 내부에 있고, 그리고 엔진 내부에 있는 오일들이 헤드 올라가고 실린더 윤활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회수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들의 장점은 이제 구조도 간단해지고 가격도 그만큼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많은 승용차들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오일이 떨어지면서 오일이 이 크랭크 축에 묻어서 이렇게 계속 크랭크 축이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 크랭크 축에 오일이 비산돼서 분무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비산 분무 방식이라는 옛날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들은 이 크랭크 축에 카운터 웨이터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게 주걱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실린더로 떨어지는 엔진 오일을 고의적으로 이 주걱으로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이제 이 실린더 벽 쪽으로 오일을 쳐 올려서 이제 여기 피스톤 냉각도 시키고 윤활도 시키는 비산 분무 방식이라 그래서, 이건 옛날 엔진들이나 요즘도 조금 저렴한 차들을 사면은 비산 분무 방식을 선택을 해요. 그건 이제 크랭크 축이 헤드에서 떨어진 오일을 쳐 올려서 피스톤을 윤활 냉각시키는 방식을 비산 분무 방식. 근데 이 방식들은 단점이 크랭크 회전체에 저항을 주기도 하고 오일을 계속 쳐야 되니까, 그리고 이 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왜 양동이에 물을 이렇게 호스로 연결해서 쏠 때 입구를 눌러서 쏘게 되면 거품이 생겨요. 거품이 생기는 현상 때문에 고RPM 올라갔을 때 헤드 쪽으로 올라간 오일이 미처 리턴이 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고RPM 고회전인 경우에는 오일 펌프가 그만큼 빠른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드 쪽으로 올라가는 오일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서킷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오일을 F선보다 많이 넣으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헤드 쪽으로 오일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리턴이 되기 전 그 상태에서 이제 이 크랭크에서 생기는 비산 분무 방식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품을 이렇게 엔진 오일 펌프가 빨아들이게 되면 엔진이 파손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과격한 코너링을 타는 경우에도 오일이 한쪽으로 쏠려서 이렇게 빨지 못하는 현상, 이 현상들이 생겨서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단점이라고 하면은 스포츠성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기관이 아무래도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차량에 탑재했을 때 엔진의 무게중심, 엔진 자체의 무게중심이 약간 위에 잡히게 돼요. 그게 단점입니다. 무게중심이 높은 거. 근데 저렴한 게 장점이고 심플한 것도 장점입니다. 그럼 이번엔 드라이 펌프로 넘어와서 드라이 펌프의 단점. 드라이 펌프의 단점은 오일을 회수하기 위한 오일 펌프가 있어야 되고, 오일을 주입하기 위한 펌프가 따로 있어야 돼요. 이게 좀 단점이 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라인을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회수랑 입력을 같이 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이게 포르쉐 GT3 1세대가 이 방식을 씁니다. 근데 이 방식들은 아무래도 좀 순환이 그렇게 좋지 못한 비평이 있고, 오일 펌프에 부담이 너무 크게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신형들은 두 개의 펌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레이스 엔진 같은 경우는 회수되는 회수 펌프는 두 개, 회수가 두 개. 블럭을 윤활하는 오일이 헤드로 안 올라가는 레이스 엔진들이 있어요. 이런 엔진들은 이제 헤드에 오일을 회수하는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 가스켓이나 헤드 면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이 실린더 옆으로 오일 순환 라인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근데 이 뚫려 있는 것조차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강성도 높이고, 헤드 쪽은 높은 오일 압력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오일 압력을 좀 내려서 세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입력 펌프는 저압을 송출하고, 크랭크 쪽 펌프는 고압을 송출해서 이제 크랭크 쪽 이제
커넥팅 로드 베어링, 이제 세타 엔진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커넥팅 로드 메탈 베어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쪽은 상당히 고압을 형성해서 송출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드라이 썸프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크랭크 축을 엄청 고압으로 오일의 압력으로 이렇게 부양을 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회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드라이 썸프만 장착했는데 엔진이 조용해진다 내지는 약간 리스폰스가 빨라진다 이런 말이 풍문이 아니라 정말로 가능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별도의 탱크를 설치하기 때문에 웹썸프 같은 경우는 F선 이상 넣으면 크랭크 축과 간섭이 생겨서 이제 연비도 떨어지고 크랭크 리데나가 훼손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엔진도 굉장히 무거워진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드라이 썸프 같은 경우는 썸프 탱크의 용량을 만든 사람이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엔진이 원래는 4리터 이상 못 넣는 엔진인데 드라이 썸프로 개조를 하게 되면 뭐 10리터, 20리터 원하는 용량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게 드라이 썸프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F선이 없다. 썸프에도 드라이 썸프에도 엄연히 F선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넣으면 이 바깥으로 뱉어내는 그 리저버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보통 일반 웹썸프 방식들보단 더 많은 용량의 오일을 사용한다. 그래서 24시간 내구 레이스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주 과격한 레이싱을 한다고 해도 오일 용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온도도 천천히 올라가고 오일의 내구성도 높일 수가 있고, 그 두 번째 장점은 이 오일 팬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차 같은 경우는 15에서 20cm 정도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거의 20cm 가까이 엔진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완전히 내려서 가져갈 수가 있고, 엔진은 위쪽으로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독립 스로틀을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냉각기를 설치한다던가 해서 엔진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드라이 썸프는 치명적인 단점이 미션도 드라이 썸프용 미션이어야지 이 엔진 포지션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림이 아니라 실물로 같이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물로 오셨습니다. 실물은 보시다시피 뭐 그림이랑 많이 다르게 퀄리티가 좋죠. 근데 여기 보시면 오일팬이라고 하는 구간이 없어요. 오일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일팬이 없다는 얘기는 썸프, 그러니까 이 팬이 항상 건조한 상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수하는 회수 펌프가 계속해서 오일을 회수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일팬이나 크랭크 케이스가 오일이 들어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라 그래서 드라이 썸프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원래는 있어야 될 오일팬이 차지하는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트랜스미션도 도그 크러치라 그래서 트랜스미션 자체도 상당히 컴팩트하고 작고, 그리고 입력축이 살짝 밑에가 있는 특이한 형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찍었던 모텍 영상에 보면 도그 스컨셜 미션이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 영상에도 보면 입력축이 무게중심이 살짝 낮게 있고 출력축이 위에 있고, 그 출력축이 다시 앞으로 가서 드라이브 샤프트를 돌리는 좀 특이한 구조인데, 그것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측면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데, 측면을 보면은 여기 오일을 회수하는 회수 라인, 그리고 입력하는 입력 라인,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세 개를 볼 수 있어요. 보통 양산차들은 입력 라인, 출력 라인이 없고 이렇게 웹썸프처럼 빨아들여서 계속 엔진 내부에서 회전하는, 근데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오일 송출이랑 입력 라인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래서 요 엔진 같은 경우는 르노 포뮬러라고 해서 요 차량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 썸프 방식을 선택을 하면 실차에서 얼마나 무게중심을 많이 내릴 수 있는지 저희 레디컬 SR10이라는 차량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R10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트랜스미션 오버를 하기 위해서, 트랜스미션은 분해된 상태고 드라이 썸프가 적용된 4기통 포드 엔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는 플라이휠이 있어야 될 위치, 저희가 늘 일반 차들 보면 벨하우징이라고 하는 미션의 칩, 미션 칩이 가운데면 클러치 플라이휠도 가운데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 차들과는 무게중심이 굉장히 내려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바닥이랑 완전히 붙어있는 형상이에요, 엔진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드라이 썸프 방식이라서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일 용량 같은 경우도 순정 같은 경우는 4에서 4.5리터 정도 사용하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6리터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정확하게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썸프 탱크 오일 팬이라고 하는데 뭐 오일 팬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작은 용량입니다. 굉장히 컴팩트하고
이 녀석이 실제 오일을 보관하고 있는 탱크예요. 그러니까 오일통. 이 녀석의 용량은 못해도 10리터 이상은 되는데 보통 5.5에서 6리터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쿨러도 굉장히 거대하고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아서 위쪽 이제 바디를 설계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하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 엔진 바로 위가 바디 패널이 되는데 엔진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이 바디 패널도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차도 못생겨지고 동력도 별로 좋지 못한. 그래서 드라이 펌프는 실물로 보시면 이렇다. 굉장히 엔진이 내려와 있다. 그럼 레이스카의 그 드라이 펌프를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무게중심도 내리고 오일 용량도 조금 많이 넣고 아까 말했던 크랭크 축이 회전하면서 오일을 계속 비산분무 시키다 보면 블로바의 가스가 많이 나와요. 블로바의 가스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크랭크 축이 오일을 쳐서 올리는 비산분무 방식들은 어쩔 수 없이 잘게 짜게진 오일들이 블로바의 가스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산분무 방식들은 정말 저렴한 차량이나 아주 저가 브랜드나 안 좋은 엔진들이 사용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오일 제트라 그래서 직접 피스톤이랑 오일링에다가 쏘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세타 엔진도 그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오일이 바로 헤드에서 회수되는 게 뚝뚝 떨어지면 그 방울 때문에 거품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품을 방지하는 배풀 플레이트가 기본적으로 요즘은 다 들어가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웨선프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차량의 가격을 높이지도 않고 뭐 경제성을 요구하는 차량이나 뭐 FF 같은 차량들은 많이 더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드라이 펌프로 오게 되면 미션 설계도 다시 설계해야 된다. 그리고 바디 패널 새로 설계할 필요는 없지만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그 공간에 무엇을 설치할지 뭐 고민도 해야 되고 늘 만들어 오던 차량에서 갑자기 드라이 펌프로 넘어가긴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게 넘어간다고 해도 장점이 없어요, 크게. 또 있습니까? 오늘 주제가 드라이 펌프. 왜 드라이인가?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항상 회수를 하고 있다, 오일을. 계속 회수를 하니까 크랭크 케이스 내부가 진공 상태가 돼요. 그래서 피스톤이 내려올 때도 좀 더 뭔가 밀어내고 내려오는 그런 저항도 없고 저희 왜 문 닫을 때 창문이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문을 꽝 닫으면 꽝 안 닫히듯이 그런 이제 살짝 어딘가 열려 있는 내려가기 쉬운 그런 장점이 있죠. 단점? 비싸다. 돈이 많이 든다. 미션도 바꿔야 된다. 안 바꾸면 의미가 없다. 근데 젠쿱 스컨셜 미션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젠쿱은 드라이 펌프를 가도 못 내립니다. 미션 자체가 너무 미션이 이제 웨선프용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제네시스 코페나 뭐 이런 차량들은 레이싱카라고 해도 스컨셜 미션을 넣어도 이 엔진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 또 하나의 장점, 드라이 펌프는 내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오일 압력을 그 조절 스크류나 아니면 톱니의 형상을 가지고 원하는 압력으로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탈이 잘 나가는 차다 그러면 크랭크 축 압력만 더 높이는 거죠. 그러면 윤활 막이 아무래도 더 고압으로 사실 유압으로 버틴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사실 오일압을 높여서 메탈 베어링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고RPM이라고 해도 헤드로 많은 오일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뭐 과격한 코너링, 뭐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오일을 항상 공급해 줄 수 있다. 뭐 전투기들도 다 드라이 펌프입니다. 걔네는 윤활할 필요가 없지, 제트 엔진이니까. 그러니까 옛날 항공기 엔진들은 이제 별도의 오일통이 있었죠, 드라이 펌프처럼. 포르쉐는 드라이 펌프를 테스트할 때 막 엔진을 막 앞으로 90도, 뒤로 90도, 막 옆으로 90도 막 이렇게 돌리면서 테스트하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11년도 전 테스트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킷을 그려놓고 그 서킷에서 최대 값의 G값을 받았을 때 엔진이 이렇게 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일을 공급 못하거나 윤활이 잘 안 되면 엔진이 깨지니까 그 테스트하는 테스트 영상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영상인데 많이들 보진 않더라고요. 이상 드라이 펌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